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쌤입니다. 제가 앞으로 초수 합격생의 공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했던 공부 방법들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인 교육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제 공부 방법을 소개하는 그 첫 번째 시간, 교육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이 자료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작성한 주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있는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기보다는 선생님들의 개별적인 성향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변형 또 수정하시기를 바라고요. 절대 참고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차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나 장소, 구체적인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루, 주, 달로 나눠서 제가 공부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들 가운데서 한 3가지만 추려서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강의라고 하면 인강 그리고 직강이 있겠죠. 일단 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네, 강의를 듣지 않았고 혼자서 교육학 책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강의료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강의라는 게 공부의 방향을 조금 먼저 빠르게 확인을 하고 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할 때에 더 효과적일 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저는 혼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속도에 맞춰서 조금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책의 모든 부분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스스로의 그런 공부 정도나 아니면 또 경제적인 여건도 분명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강의와 독학 가운데서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특별히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 라고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강의와 독학, 나는 어느 쪽이 더 잘 맞겠다. 라고 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열심히만 하신다면 충분히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혼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의 원서에 연필이나 볼펜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밑줄, 별표, 동그라미, 괄호같이 제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주요 단어나 개념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또 공부를 그렇게 했었어요. 따로 서브노트나 암기장과 같이 정리를 하지는 않았고요. 책에 그냥 있는 그대로 체크를 하면서 책에 있는 문장, 단어 자체를 있는 그대로 통으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제가 2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책 사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옆에 보면 책이 굉장히 많이 헐었죠. 많이 손상이 됐을 정도로 여러 번 읽으면서 손때가 타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책에 마치 이제 낙서처럼 막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서 표시도 해보고 또 중간중간에 눈을 감고 그 책의 페이지를 떠올려 보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암기한 내용들을 좀 확인하는 형태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책 한 권의 서적으로만 완벽하게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봤는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나는 좀 멀티가 된다, 그리고 교육학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비는 거 없이 고득점을 노리겠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권을 보면서 개념 사이사이를 이렇게 메꾸는 형태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자체 멀티가 일단 안 되고 이렇게 조합하는 형태로 공부하는 걸 어려워해서 이렇게 한 권의 책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읽고 또 밑줄 치고 또 별표하고 또 눈 감고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교육학 공부를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제가 공부했던 장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제가 다녔던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을 했었고요. 꼭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선생님들께서는 구나 시 내에 공공도서관을 활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혀 다르진 않고요. 뭔가 다 같이 공부하고 책을 읽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집중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꼭 도서관을 가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가까운 주변의 다른 선생님들만 보아도 나는 좀 내 집에서 조금 아무도 없이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에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건 선생님들마다 스스로 나는 어떤 환경에서 더 공부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좀 빨리 파악을 해서 그 환경 속에서만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장소가 능률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선생님들께서 뭐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좀 선택을 해서 같은 환경에서 꾸준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강의는 꼭 필수가 아니다. 독학으로도 충분히 교육학 공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또 강의나 독학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뭐 어느 한쪽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 각자가 취사 선택을 하셔서 내 상황에 맞게 집중을 하시면 양쪽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공부했던 방법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한 권만 보았고요. 그리고 책 위에 있는 그대로 필기하고 또 키워드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다는 점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따로 서브노트나 정리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는 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에서 하든 도서관에서 하든 일단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집중이 더 잘 되는가를 조금 빠르게 파악을 하셔서 그 환경에서만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가 공부했던 계획, 1년간의 하루, 주, 달 어떻게 계획을 해서 공부를 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루 중에서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되게 올빼미형, 저녁형 인간을 넘어서 새벽형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되게 뭐 딱히 뭘 하는 건 없는데 그냥 마냥 누워서 이렇게 휴대폰 보고 과자 먹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딱 그 해에는 완벽하게 좀 아침형 인간 쪽으로 저는 강제적으로 좀 통제를 했었습니다. 억지로 좀 한 6시쯤 알람을 맞춰두고요. 힘들게 초반에는 일어났었는데 이게 한 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알람이 없이도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고 이미 저녁 한 10시, 11시 정도 되면 피곤해서 버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 자면 자연적으로 한 6시쯤 눈이 떠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서는 저는 아침에는 6시쯤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한 10시, 10시, 11시, 늦어도 11시 전에는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생활 패턴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타임테이블을 세워서 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유형인지, 나는 아침에 조금 더 집중이 잘 된다, 아니면 저녁에 좀 더 공부에 능률이 오르는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을 먼저 빠르게 파악을 하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패턴을 대신 꾸준하게만 좀 유지를 하시면 사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순공 시간이라고 하죠. 순공 시간, 순전히 이제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보존이 되고 또 잘 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게 하신다면 결과는 굉장히 밝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집중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하루 중에서 내가 좀 생기가 있고 에너지가 좀 있다 하는 시간대를 파악을 하시고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의 플랜인데요. 이렇게 내가 하루의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은, 그리고 실천을 잘 하셨으면 굉장히 일주일 주말이 빨리 옵니다. 네, 당연하게도 선생님들께서 좀 일주일을 치열하지 않게 좀 느긋느긋하게 좀 공부도 좀 설렁설렁 하시고 하셨다면 주말이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실제로 정말 제 경험담이고요. 제가 한 주를 좀 열심히 살았다, 나 이번 주는 공부 열심히 했다 하면은 주말이 조금 빨리 와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말은 조금 다음 주를 위한 충전의 시간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었고요. 주말에는 카페도 가기도 하고 또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요. 조금 누워서 뭐 음악을 듣기도 한다든지 잠도 조금 더 자고요. 네, 당연히 돈도 많이 쓰고요, 주말에. 네, 그러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일주일을 열심히 살았다 하는 것들에 대한 주말에는 조금 보상? 이런 거를 좀 스스로에게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사람을 만나는 일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당연히. 그러면서 되게 마음의 여유를 갖든지 아니면 웃을 일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말마저도 내가 공부에 이렇게 시달려서 하게 되면 굉장히 이 1년간의 레이스에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심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족들이랑 외식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주말은 조금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능한 한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막 너무 공부에 주말만큼은 적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 달, 그래서 1년간의 계획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선생님들마다 내가 공부가 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아예 처음 이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 1회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챕터들을 공부를 하는 데에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1회독을 하는 데에 한 4월? 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1월부터 한 4월, 5월 정도까지도 한 바퀴를 완벽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계속해서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한 9월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학 공부는 제가 1회독을 하는데 처음 완벽하게 한번 읽어내는데 3달, 4달 뭐 이렇게 걸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까지, 늦어도 9월, 좀 빠르면 8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제 반복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읽었던 부분을 또 밑줄 치고 또 별표해보고 눈 감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9월, 8월 말에서 9월 정도 서부터는 이제 슬슬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단순히 교육학 개념들에 대한 암기 그리고 이렇게 떠올려 보고 하는 정도였다면 8월 9월서부터는 실제로, 자 보이시죠? 시계가 흔들리죠? 아이고. 자, 이렇게 시계, 저는 중요한 게 이 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간을 재면서 직접 손으로 써보는 연습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9월 이후에는 실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손글씨로 시간을 재고 써보면서 실제 시험 보듯이 하는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나는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내가 좀 에너지가 있고 활력이 있는 시간대에 맞춰서 꾸준하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부터 저녁 한 10시 정도까지 공부, 순공 시간을 한 그 정도 가져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심히 일주일을 보낸 선생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주말만큼은 적어도 다음 한 주를 위한 휴식과 좀 많이 웃는 시간으로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연간 계획인데요. 한 3월, 4월까지 1회독을 한번 했었고요. 저는 그 이후에 한 9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공부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이제 진짜 실전 연습이죠.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활용을 해서 반드시 타이머 시간을 꼭 재시고 한 10분 정도, 우리 시험이 1시간이면 한 50분, 45분 정도로 세팅을 해 두시고 계속해서 글 쓰는 연습을 서론, 결론, 이렇게 본론 이렇게 해서 글의 구성을 맞춰서 짜임새 있게 쓰는 연습을 꼭 하고 시험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들 가운데서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기출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시면 교육학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기출문제에 대한 정답은 공개가 되지가 않습니다. 모범 답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범 답안은 공개가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출문제를 시험의 경향이나 스타일, 그리고 유형을 파악하고 또 문제를 직접 손으로 기억을 해볼 수 있는 글쓰기 연습을 위한 그런 예제, 유제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기출 문제에 있는 문제를 내가 못 풀었다고 해서 내가 이제 9월이고 10월인데 1년 공부를 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걱정하실 게 아니고요. 기출 문제는 이제 시험의 전체적인 유형을 좀 파악을 하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써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형태로만 저는 일단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세 번째에도 나와 있듯이 반드시 시간은 재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때 반드시 타이머를 옆에 두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 시간보다 조금 줄여서 시간을 재고 풀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룹 스터디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혼자 공부를 하는 것과 스터디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일단 저는 혼자 공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가 공부를 처음 했기 때문에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혼자 공부했던 것도 있는데요. 일단 현재 나의 학습 수준, 내가 스터디를 통해서 얻어갈 수가 있을까? 내 상태는 현재 어떤가? 이런 것들을 먼저 선생님들께서 파악을 해 보시고요. 또 거기에 플러스로 나의 성향, 내가 좀 이런 그룹의 환경에서 타인에게 조금 의존해 가면서 상호 의존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좀 맞다. 또 나는 스터디에서 어떤 시간과 어떤 벌금으로 이루어진 이런 강제적인 부분이 좀 나는 스스로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스터디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제가
누구 남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고, 내가 스터디의 속도나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공부 이해도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스터디의 진도를 맞추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했던 그런 경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험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하시고 그냥 뭐 딱히 큰 주제는 없이 질문을 주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좀 가장 많은데, 그냥 마냥 불안하시고 또 걱정이 많이 되시고 또 고민이 많이 되신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과 고민은 선생님, 질문을 주시는 선생님뿐만이 아니고요. 아마 모든 예비 선생님들, 그리고 저도 그랬고요. 다들 걱정을 하고 또 고민이 되고 이렇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되게 시험 보기 전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첫 시험이기도 하고, 내가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떨어지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들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조언을 드리기도 좀 민망하지만, 이미 이렇게 합격한 입장에서 하지만 남 얘기라고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 시험을 볼 때에, 시험 보시기 전에, 직전에, 오늘이 내가 이 1년 동안에 공부했던 실력을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날이구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 조금 자신감을 갖고 또 그렇게 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선생님들께서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오늘 전부 다 이렇게 쏟아내고 팔이 부러질 때까지 이렇게 종이 끝까지, 교육학 끝까지 한번 쓸 수 있는 그런 날이구나, 드디어 오늘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하는 좀 어떤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시험에 들어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교육학 1교시라는 게 단순히 저는 20% 그냥 퍼센티지로 표현되는, 수치로 표현되는 그런 1교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교육학 1교시가 2교시, 3교시에 계속해서 그 페이스가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 기분이 교육학을 잘 풀었으면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전공 2교시, 3교시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교시 들어가기 직전에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드디어 내가 공부한 거 다 쓰고 나오는 날이구나, 얼른 끝내고 합격 통지서 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자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결과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잘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파이팅으로 끝까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이렇게 쭉 해봤는데요. 마무리로, 끝으로 20년도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고생 많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21년도에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힘내셔서 꼭 학교에서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별 내용은 없었지만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더보기란에 제 이메일 남겨두었으니까 거기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가능한 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